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의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기다려집니다. 수요일. 예. 천재가 노력까지 하니까 완벽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래 듣는 동안 뭐 잡담할 만도 한데 네. 우리 변호사님은 늘 예독을 하세요. 역시 아니에요. 학구파. 오늘도 여성 연기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제 훤칠한 외모까지도 아닙니다. 겸비하셨으니까 오해하시겠어요. 얼마나 여성 연기가 기대가 되는지. 근데 오늘 저희는 기분이 좋지만 사실 이렇게 사연을 받아봤는데 이 사연 속의 주인공은 너무나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예. 뭐 결혼을 해서 뜨지 안 맞으면은 뭐 이혼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또 자녀가 있으면 말은 달라지잖아요.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반드시 엄마 아빠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책임을 외면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이혼.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던 그날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전부터 계속 바람을 피웠고요. 가정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살 난 쌍둥이, 그리고 뱃속 아이까지 있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잘못했다는 신용이라도 했었는데 점점 더 당당하게 바람을 피우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뻔뻔하게도 결국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우리 아이들을 어떡하라고? 남편에겐 애정도 미련도 없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길 순 없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 이 아이 셋을 키울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엄마, 우리 두고 가지 마.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렇게 지옥처럼 사느니 이혼하고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과 살아야지. 결국 아이 셋의 양육비를 매월 120만 원 받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양육비는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저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은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벌이도 너무 적었고요. 아르바이트와 부업을 번갈아 하며 하루 4시간만 자야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고 힘에 부쳤습니다. 결국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도 힘들다고. 지금 재혼한 아내도 임신 중이고 눈치도 보여. 그러니까 다시는 전화 좀 하지 마. 알았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자식 셋은 나 몰라라 하고 본인 살 궁리만 하다니요. 저는요, 밀린 양육비 꼭 받아야겠습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는다면요,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야, 정말 나쁜 아빠입니다. 뭐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죠. 아이들 낳았으면. 연기를 제가 하긴 했지만 좀 혼쭐 내고 싶은데 이럴 때 좀 처벌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네.
또 재혼을 했다는 게 기가 막혀요. 나 이거 참 어우. 아, 본인 아이 셋이 이미 있는데 또 예. 금방 재혼을 했고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또 이 대사 또 나왔네요. 뭐야? 사랑에 빠진 게 죄야. 아니잖아.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죄인데. 예. 우선 여러분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OX로 여러분 답변해 주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하면 O고요. 오. 소송으로 양육비는 받을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까지는 안 된다 하면 X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의견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샵 5001 맞춰주신 분들께는 선물도 드립니다. 네, 오늘 퀴즈예요, 여러분. OX 잘 맞춰주세요. 김범선의 난리 법설. 오늘은요, 이혼 후에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 양육자에게 이혼자가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거죠? 합의 이혼 안 했을 경우에. 예, 맞습니다. 어, 네, 주 양육자에게 이제 줘야 되는 거고 음. 당연히 받아야죠. 음. 이러한 이제 사연 주신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 이행 명령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비양육자인 전 남편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해서 받을 수 있고, 만약 이 비양육자인 이 남편이 회사를 안 다니거나 자영업자라면 담보를 처분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아, 네. 근데 그 계속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행 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을 때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그럼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행 명령으로 전 남편분이 밀린 양육비를 보낸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행 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양육비를 못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새 배우자가 반대한다거나 나중에 여유가 되면 주겠다 하면서 핑계를 대며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이 아이 셋을 키우는데 양육비를 못 받고 혼자 키운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은데 그 이행 명령을 받고도 사실 또 계속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네. 사실 이런 사례가 제일 많은데 네.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도 3번 이상 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30일 동안 유치장에도 가둬둘 수 있고 이외에도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부과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연자분은 지금 양육비는 뭐 당연하고 계속 이걸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의견이 좀 또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퀴즈 내용이 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하면 O였고 양육비는 받을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다 싶으면 X였는데 네. 의견 좀 보죠. 우리 8251님 O 보내셨고 9648님 역시 받을 수 있다. 처벌 가능하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우리 순이 아빠님은 정말 파렴치한입니다. 아이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쓰라리네요. 예. 당연히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O 보내주셨어요. 2812님은 당연히 밀린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 처벌도 해야죠. 저도 두 아이 10원 한 장 못 받고 키워서 큰아이는 남매 엄마 됐어요. 아이고. 우리 이혜옥님은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X. 예, 송도 달려님도 듣다 보니까 참 열받습니다. 나쁜 사람이네요. 그냥 옆에 있으면 제가 그냥 확 꿀밤을 줄 텐데. X를 또 주셨고 장영민님도 X, 정은경님도 X를 주셨네요. 우리 박연진님, 공룡배님, 김영자님 등등 O를 많이 해주셨고 또 네. X도 많이 보입니다. 좀 팽팽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범선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자, 이 경우에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정답은 네. 정답은 O입니다. 오. 정답은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고 계속 핑계대면서 네.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은 이런데 법은 꼭 지켜야 되는데 사실 양육비 안 내는 사람은 많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맞아요.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21년도에 네. 양육비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인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사실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실형 선고 첫 사례가 바로 인천인데요. 한 나쁜 아빠가 10년 동안 두 아이의 양육비 9,6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해당 나쁜 아빠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인 2심이 진행됐는데 결과는 오히려 그 1심에서 받은 징역 3개월보다 2배가 늘어난 6개월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야, 이게 보통 항소하면은 형량이 줄거나 뭐 그대로 유지되기 마련일 텐데. 네, 맞아요. 늘어났네요. 네. 법에서도 지금 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엄벌하려는 의지가 좀 엿보이긴 하는데 그 양육비 소송이 왜 그 엄청난 장기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요런 얘기 들리던데 그 실제로는 좀 보시기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이런 양육비 소송이 엄청난 장기전인데요. 먼저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확정받고 이어서 법원에 신청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행명령을 받고도 3차례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다시 법원에 감치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해야 하고 감치명령이 내려지고도 1년간 양육비를 못 받아야 그제서야 형사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려면 최소 3년에서 4년은 걸리다 보니 중도의 양육비를 포기하는 피해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도 오래 걸리는데 양육비 청구 소송도 오래 걸린다는 말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를 공개하자. 맞아요. 그런 얘기 인터넷상에 있었죠. 그런 예.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자분께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아이들을 혼자 키우시는 것도 힘든데 힘든 법적 대응까지 하시게 되면 진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시고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양육비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양육자나 미성년 자녀가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긴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박혜원님께서는 그 각자 한 명씩 양육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양육비 같은 거는 그냥 상관없는 건가요? 합의하면 상관없습니까? 네, 합의하면 서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양육비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보통 이제 협의혼으로 가게 되면 서로 이제 당사자 합의하에서 정하면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견이 있거나 서로 이제 분쟁이 있으면 결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해서 법원에 의해서 이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정해지게 마련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양육권자, 양육권자 나눠져서 누가 돈을 줄 것이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0120님도 법이 더 강화돼서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의 이 사안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이혼 가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상황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은 절대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좀 마음이 안쓰럽긴 한데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였습니다.